네,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아 투자하는 걸 가치 투자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의장이 가치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데요. 가치 투자의 성공 방정식을 믿었던 주주들은 때때로 대주주들한테 뒤통수를 맞기도 합니다. 2025 경제전망 특집 첫 번째, 일찍부터 가치 투자 철학을 지켜온 분이죠.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 모시고 올해 약세장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내년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가치 투자 철학을 오랫동안 지켜오셨어요. 가치 투자라는 게 기업의 이제 내재 가치를 믿고 내재 가치가 결국 주가에 수렴한다. 그런 철학을 믿고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맞습니다. 올해 가치 투자로 중시해온 투자 결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뭐 환경이 좀 열악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9% 하락했기 때문에 네.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올 들어서 한 17% 정도 이제 성과를 냈고요. 17%. 예. 뭐 작년보다는 못합니다. 작년에는 한 37% 정도 성과를 냈었고요. 그래도 올해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진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 17%라는 게 어떤 상품이 17% 실적을 냈다고? 저희 회사의 플래그십 펀드인데요. 대표 상품. 운용 규모가 1,400억 정도 네. 제일 큰 펀드이고 이게 3년 전에 7월 29일 날 설정된 펀드입니다. 네. 주로 어떤 분야에 주로 투자해온 역시 뭐 주로 당연히 이제 베이스는 가치주에 이제 주로 투자하는 펀드고요. 단지 이제 예전처럼 이제 단순 저평가된 가치주보다는 뭔가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지배주주의 어떤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의지가 강한 기업, 변화하려고 하는 기업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의지가 강한 CEO가 있는 기업. 맞습니다. 그런 데를 골라서 투자를 했다. 예. 자, 올해 우리 증시 정말 오늘까지 하면 좀 처참하게 장을 마감합니다. 우리 투자자들 미국장으로 탈출하지 못한 분들을 자꾸 아주 아쉬운 성적표인데 내년 글로벌 증시를 좌우하는 영향이 뭐 연준이 있을 테고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근데 다 아시다시피 좀 뭐 연준의 금리 정책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뭐 생각보다 금리를 못 내릴 것 같습니다. 금리를 못 내릴 것 같다. 많이 못 내릴 것 같아요. 뭐 경기 상황이 좀 불확실하고 고용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해 보여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워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고 이미 시장에 그게 반영이 돼 있다. 실세 금리도 생각보다 높게 그러니까 미 10년채 금리도 꽤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고채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4.7까지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 금리가 오르면 주식 투자자들의 큰 부담이고 채권 투자자들도 많이 손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행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주식 시장이 어떤 변화를 줄까요? 사실 당선된 날부터 이제 급격히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뭐 전기차 관련주가 하락을 하고 뭐 기타 뭐 코인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저는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냥 공약대로 실행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나 경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저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지 않나. 과거 사례를 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사실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리만 사태 이후에 돈을 계속 풀다가 흡수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또 터지는 바람에 돈을 더 풀었죠. 지금은 어떤 정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유동성을 더 공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생각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더 생각해야 되겠다. 글로벌 유동성을 미국이 공급을 해왔는데 이 공급이 이제 만만치 않을 거다 앞으로. 그래서 좀 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기가 난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내년에는. 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쉽지 금리도 않을까요? 예상보다 빨리 내리지 않을 것 같고 또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떤 뭐 긴축은 아니지만 완화 추세가 생각보다 빨리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금리 인하는 지금 월가에서는 한 올해 내년에 2차례 뭐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혹시 뭐 어떻게 보세요? 예상이 좀 바뀌는 거죠. 원래는 뭐 4차례 이러다가 예. 예,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차례 정도 수준 혹은 그 이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서학금이라고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뭐 엔비디아 기술주들이 이제 폭등을 했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미국 시장이 역시 제일 나을 거다. 이런 예. 이제 한편의 전망이 있는 반면에 방금 우리 의장님처럼 내년 미국 경제 간단치 않다. 통화 정책이 쉽지 않다. 예. 그렇게 보는 분들은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년 미국 시장은 올해와 만약에 비교해 본다면 예. 전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보다는 좀 훨씬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훨씬 못할 예, 것이다. 일단 많이 올랐다. 첫째.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있고 멀티플들이 지금 PR이 S&P가 뭐 20배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랑 비교하면 이제 만만치 않은 수준에 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반면에 8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유럽이 한 1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배, 미국 20배. 미국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미국 주식에 쉽게 투자해서 돈을 벌기는 어렵지 않을까. 정말 미국을 잘 알고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제 미국 주식까지 투자해서 돈을 벌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좀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을 가지고 어. 성과를 올리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아, 생각을 그래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시장을 미국 이외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내년에는? 예, 오히려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 특히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이미 투자하신 예, 분들은 이미 투자해서 성과를 내셨고 환율까지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달러 지금 강세가. 예, 그 일부분을 좀 조금씩 정리를 하셔서 예. 좀 기타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디로요? 국내 시장입니다. 아, 우리 시장이에요? 아, 우리 시장 올해 너무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희망이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너무 생각합니다. 힘들어서. 예. 힘들었다고 반드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가격이 반영을 하니까. 가격이. 첫째.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글로벌 경기둔화, 내수 경기 부진,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력 산업 실적 네. 부진, 예. 게다가 뭐 이게 미국 리스크, 뭐 관세 리스크 부각되고 뭐 탄핵 청구까지 맞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올 악재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 전에도 환율도 이렇게 오를지 모르고 그랬는데 예. 뭐 탄핵인데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워낙에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많기 예. 때문에 이게 안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 가격 변수로만 보면 어떤 예. 걸 기준 뭐 PBR 뭐 이런 걸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PBR은 뭐 0.9 정도 되고요. 0.9 PR은 정도 안 되고요. PR은 8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예. 아주 낮은 수준이고요. 예. 역사적으로 봐도 예. 통계적으로 봐도 낮은 수준이고 또 과거 경험상 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지더라고요. 아, 이 정도 수준에서는 더 안 예, 빠지지.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겁을 먹었는데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고 오. 악재가 나와버리니까. 그 언제를 혹시 연상이 되십니까? 이 정도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다들 불안해하면서 도망가고 주식을 던질 때 조금 역사를 길게 보면 오히려 이런 게 기화가 돼 있다라고 했던 시를 언제를 뭐 과거에 뭐 비슷한 사례 그 탄핵 정국에서도 그랬고 오히려 네. 끝나니까 주가가 급등한 사례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경우도 걸프전 때도 오히려 전쟁 나는 순간에 주가가 전 세계 주가가 급등한 사례도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악재가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안심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예. 이런 노출된 우리 시장 이미 주 가격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대신 우리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면 뭐 무작정 관심을 가질 수는 없고 어떤 분야를 조금 이렇게 좀 좁혀볼 필요가 있을 텐데 조금 예.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그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업종이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전국이 안정되고 예. 정책 방향이 좀 결정이 나야 됩니다. 정책 올해 우리 예. 정책 방향이. 그래서 예를 들면 정책 수혜주 이런 게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그 통일 정책 기억나시죠? 네. 그때 갑자기 건설주가 오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래도 확실한 게 하나는 있잖아요. 뭡니까? 일단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내수 경기가. 그렇죠. 어.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인하하고 임님 돈을 풀어야 될 거로 봅니다. 아, 예. 통화 정책으로서 예. 금리나 재정에서도 예. 돈을 더 지출해야 된다. 재정이 여유가 없겠지만 뭐 예. 이럴 때 돈을 안 풀면 도대체 언제 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럴 때 주식을 안 하면 또 언제 해야 되겠냐. 아, 이럴 때 그런, 주식하는 거 예. 언제 할까? 그래서 그럼 뭐 3,300 갔을 때 해야 되느냐.
지금 2,400인데 지금이 훨씬 더 좀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 내년에는 반등할 거로 봅니다. 내년에 반등하는데 이게 좌충우돌할 것 같아요. 뚜렷한 주도주 없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지 않을까 대부분 주식들이. 그래요. 예. 그래도 조금 먼저 앞서가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될까요? 뭐가 뭐 될까요? 성장주 중에서도 뭐 괜찮은 예를 들면 성장주. 통화 정책의 효과 또는 재정 지출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럼 내수 소비재가 일단은 만약 그대로 간다면 예. 근데 내 소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계속 적자를 못 벗어나는 기업보다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여전히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내수 그래요? 소비재 중에서. 내수 예. 소비재 중에서. 네, 음식료나 이런 쪽 찾아보면 예. 꽤 기업들이 있고 화장품도 성과가 괜찮지 않습니까, 사실. 화장품도 물론 뭐 그래요? 수출이긴 하지만은 네. 내수보다는. 음, 그래서 수출을 잘하는 이제 업종들도 꽤 괜찮을 것 같고요. 수출. 예. 지금 환율이 뭐 1,470이기 때문에 예. 지금 성과가 엄청 좋은데도 이 국내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못 올라가는 업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환율은- PER이 3배, 4배짜리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PBR이? PER이 3배. PER이 그렇게 낮은 데가 있어요? 예. 아,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실적 잘 내는데 예.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데를 꼭 찾아내야 되겠네요. 실적이 좋은데도 PER이 예. 3, 4배로 3, 아주 4배. 낮은 곳. 예. 환율은 지금 1,500원을 위협할 정도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뭐 예. 수출 기업들 상당히 호재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던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환율 때문에. 환율 때문에 예, 아주 원성이 자자할 것 같은 생각이. 미국 기업들을 예. 너무 환율이 오르는 것도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정부도. 미국 정부 원화가 지나치게 약세로 하는 거는 예. 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음. 어느 수준에서 좀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이. 아 그래요. 올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게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정책입니다. 밸류업 가치를 올린다는 건데 쉽게 예, 말하면 뭐 근데 일찍부터 왜 의장님 이제 밸류업의 필요성을 주장해 예, 오셨는데 예. 올 한 해 밸류업 정책의 성과는 그다지 뭐 눈에 띄지 않는다. 별 성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시도가 좋았다. 시도. 예, 아젠다를 던진 것만으로도 예.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한 게 아니냐. 아 그래요. 예, 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것만 해도 예, 그 다음은 저희들 몫인 것 같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당국이 한다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예. 당국이 안 한다고 그래서 안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멍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 네. 제 뭐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제발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보자는 게 저희 모든 시장 관계자, 투자자들의 꿈이자 목표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밸류업이라는 걸 띄웠고, 예. 그러나 당장 올해 성과는 없었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할 일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몫은 그러면 기업의 몫입니까? 아니죠. 모든 시장 참여자의 몫이고요. 시장 참여자들. 어떤 면에서 그럼 모든 시장 참여자는 심지어는 야당도 의무가 있습니다. 예. 야당도 의무가 예, 있고, 야당, 여당, 정부, 예. 모든 투자자, 예. 주주, 예, 기업인, 뭐 지배주주, 소액주주 다 포함해서 모든 이해관계자, 모든 시장 참여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올해 이제 해서 내년 이후에 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밸류업 제도라든지 정책에 예.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것들 들어주신다면.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과거에 당국이랑 예. 여당이 추진했다는 거는 좀 당근에 해당되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세제 인센티브 예, 그렇죠. 뭐 금투세를 폐지하고 예.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뭐 상속세이나 이런 쪽이 초점을 뒀던 거고 예. 민주당에서 나온 부스터 프로젝트는 네. 일종의 좀 채찍에 해당되는 민주당, 예. 야당은 채찍. 예.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야당이 추진하는 거는 그래서 상법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상법 개정안. 예. 네. 상법에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네.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법에 근데 그거를 좀 개정해서 예. 이사는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만 모든 주주를 위해서도 일한다라는 걸 넣고 싶다는 거예요. 야당이 그런 예.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기업의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적극 우리 의장님도 지금 지지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하십니까? 예,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던데 이렇게 그럴 수 이게 있겠죠. 예. 이사들이 주주까지 의무를 다하려다 보면 예. 주주들도 굉장히 다양한 주주가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충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 또 그 사람들로부터의 다양한 이 소송 우려도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 그걸 상법 개정을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근데 논리. 이게 비례적으로 주주를 보호하는 거라서 1% 주주는 1%만큼 보호를 받고 네. 10% 주주는 10%만큼 보호를 받고 30%의 뭐 최대 주주는 또 그만큼 보호를 받는 게 맞잖아요. 비율로. 근데 예를 들면 3, 40%의 특정 지배주주가 예. 6, 70%의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해가는 편취해가는 현상이 간혹 벌어집니다. 아, 간혹. 합병, 분할, 뭐 네. 터널링 등을 통해서 벌어지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막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취지고요. 네. 예, 누구도 피해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주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주주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네. 소액주주도 보호하고 소액주주만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주주를 똑같이 비례적으로 지분에 따라서 보호하겠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걸 상법에 넣자는 것에 대해서 예. 상법에는 모든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장사만 적용하면 예. 되지 않겠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와 여당 비상장이 더 문제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오히려, 비상장이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다. 오히려 더 관리가 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비상장이라고 그러면 그런 나쁜 짓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상법 개정만 돼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돼 있어야 됩니까? 상속세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상속세가 너무 높다. 지금 대주주 상속세가 60%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50%에서 예. 어, 원래 할증을 20% 할증,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주주. 예, 그 60이 최고 소유. 네. 100을 갖고 있더라도 이제 한 3대까지 가면 100이 40이 되고 40이 16이 되잖아요. 그럼 지분이 없어져 버리고 승계도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좀 적정 수준으로 인하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 되지 예. 상법 개정만 해서는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상법 개정이 먼저는 맞지만은 반드시 동시에 세법 개정. 동시에. 지금 야당은 말씀하신 대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속 최고세율 인하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해도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아까 모든 정제 주체가 밸류업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할 때 바로 이제 야당에서도 그게 할 일인데 예. 전혀 야당은 지금 아직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모두를 위한 밸류업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상속세 인하도 돼야 되겠지만 이건 대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조금 서서히 진행을 해도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좀 즉시 시행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 지금 배당 소득은 종합과세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종합과세 하게 되면 이제 최고 소율까지 부담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이걸 그렇죠. 분리과세로 해야 되겠다. 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논리는 간단한데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네. 성과를 얻는 거는 그 결실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주가가 오르는 거, 예. 그다음에 배당금. 배당이죠. 예. 근데 주가가 오르는 건 세금이 없잖아요. 지금 양도차익과세 안 하기로 금투세 했으니까. 폐지됐습니다. 금투세. 예. 근데 배당은 왜 세금을 내야 되죠? 배당은 주식에 투자해서 나온 결과물이잖아요. 똑같이. 예. 이게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다고 뭐 세금을 안 물리기는 또 이렇게 세제 당국에서 좀 난감을 취하기 때문에 요즘 세금이 많이 안 거치니까. 그냥 분리과세해서 어차피 주식에 투자하는 건 기업을 응원하고 산업을 응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5.4% 분리과세를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형평성을 맞추려면 이게 부자 감세 자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주주는 그러면은 좀 할증을 해서 차등세율을 적용하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예. 대주주는 한 25%를 내게 하고 예. 소액주주는 15만 내게 하자. 왜 25냐면 대주주 양도 차익이 25잖아요. 아, 그거 맞춰서 50억 이상 25%이기 때문에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하되 대주주에 대해서는 예. 한 25% 정도로 소득 일반 배당 소득과 좀 달리 과세 세금을 매기자. 이거를 분리과세를 하지 않으면 세율의 불일치가 벌어지죠. 그렇죠. 배당을 받으면 50% 세금. 근데 회사를 팔면 25이기 때문에 배당을 1원도 안 하다가 회사 팔면 게 낫죠. 예. 그래서 반드시 분리과세 해줘야 됩니다. 상법 개정이 필요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세율 인하, 또 밸류업을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어떤 뭐 기업들의 노력은 어떤 부분에 좀 우리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거, 주식 가치를 올리는 데 좀 소극적이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예.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법 개정하고 상속세 인하하면 기업들이 주가를 엄청 올리려고 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올리려고 한다. 이해관계가 일치하죠. 어, 주가가 오르면 세금만 더 내야 되니까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은 올릴 이유가 이게 없고. 없어지면 주가를 안 올릴 이유가 또 없어져요. 예. 기업이 해야 될 일은 첫째도 둘째도 경영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 가능한 지속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예. 그다음에 효율적인 재무 전략을 취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주주환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주주환원. 벌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투자할 데가 없으면 주주환원을 하는 거지. 예. 열심히 투자해야 될 시기에 주주환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투자가 필요하고 예. 그럴 때는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주환원 돈을 많이 벌었을 경우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 지금 뭐 정부가 주주환원 하라, 뭐 배당 높여라, 자사주 사서 소각하라 이런 좀 압력을 좀 넣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투자할 데가 없는 기업들은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은 예. 또 소위 에이전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네요. 밸류업에서 필요한 내용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지금 라이프 자산 운용이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투신과 협업을 했더라고요. 에이스 라이프 자산 주주가치 액티브 ETF를 상장했는데 이게 언제 상장한 거죠? 10월 15일입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안 좋은데 좀 이건 어땠습니까? 예, 시장이 안 좋아서 성과가 좀 부진합니다. 네, 이건 어떤 철학이 담긴 ETF인가요? 이거는 이제 일단은 대형주 중심, 예. 그리고 저평가, 또 주주 환원율이 높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기업, 거버넌스 지배 구조를 바꿀 예. 의지가 있는 기업. 기업 가치 또는 주주 가치를 올릴 의지가 있는 기업. 어, 설정되고 8% 정도 코스피가 하락을 했어요. 네. 예, 설정대로. 이 펀드 단 2% 정도는 마이너스가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코스피 대비는 괜찮지만 뭐 좀 설정 시기가 조금 높을 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우량 기업. 저평가된 우량 기업. 내년에도 이제 그런 식의 종목으로 이게 다 괜찮을 거라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네.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됩니다. 이해관계, 주주 이해관계와 예, 대주주.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 아, 저희는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저희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봐야죠. 지금 그래. 너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레터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대답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 저희가 뭐 기업이- 거버넌스에 관한 부분, 예. 재무 전략에 관한 부분, 주주 환원에 관한 부분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예. 근데 아예 대답이 안 오면 그건 없는 거죠. 일단 제껴야 되는 거고요. 아, 그래요. 충실하게 대답을 해주고 의지가 있는지는 뭐 확인할 방법이 있죠. 몇 번 미팅을 하다 보면.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ETF에 담는다 그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시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가치 투자 철학을 지켜온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 모시고 내년 증시 철학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